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우리 데이터 시각화 아이웨이 프로젝트 태풍 데이터 가지고 우리 약 한 열흘 정도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도 결과물을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랑 그리고 우리 강승일 이사님이랑 같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여름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네, 여름 휴가 이제 갔다 와서 요거 때문에 이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지금 녹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몇몇 분께서 또 제출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 보면서 오늘 또 좀 유익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요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뭐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전반적인 과제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참석자분들이 평소에 다루지 않는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여름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네, 참석자분들, 그러니까 제출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나 또 싶기도 음,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과제를 쉬운 주제 또는 사람들이 좀 더 자주 다루는 주제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해봤고요. 네, 제출하신 분들 과제는 잘 봤는데요. 그 중에서 코멘트 할 내용들은 또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좀 좋은 의견들 내서 또 업데이트해서 좋은 피드백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휴가 기간이랑 그다음에 요 데이터도 조금 어려웠다라는 코멘트를 또 참석자분들께서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참석자가 그렇게 요번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출해 주지는 않았는데,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좀 말랑말랑하고 좀 쉬운 데이터를 선택해서 드리면은, 다시 또 많이들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제출하신 분들은 뭐라도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의미 있는 피드백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지금 제가 띄우고 있는 이 아시아 태풍 현황 대시보드, 요거는 지금 이센셜 초이님께서 계속해서 좀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신데, 요번에 세 번째 프로젝트에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태풍 현황 대시보드 해서 세로로 길이가 쭉 나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화면이 나와 있는데, 혹시 먼저 우리 강승희 이사님 코멘트를 좀 들어보고 제가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정도 또 많은 분들에게 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나의 기사 형태 또는 이미지 투표 형태로는 좋은 대시보드인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조금 한 화면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조금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건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가장 빠른 태풍이라고 하고 밑에는 태풍별 시간 경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찾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지역별 강수량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거랑 아닌 게 섞여 있다 보니까요. 이게 한 화면에 담는 것이 맞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태풍이 비를 몰고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라는 것은 좀 물과 관련된 색상이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뜨거운 계열의 오렌지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 대시보드와 그 다음에 데이터 성격이 맞는 건지 조금 고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백그라운드에 있는 맵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잘 적용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각각의 연도별로 숫자 형태로 네, 연도별 태풍 현황 네, 이런 것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컬러에 대한 코멘트가 좀 저는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뭐 비가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푸른색이나 이런 이미지의 색깔을 썼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코멘트였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전체적으로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게 개인적인 소회를 또 이번에 좀 적어 주셨는데 읽어 보니까 이 뭔가 결합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토픽들을 좀 결합을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래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태풍이니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올 거다 해서 이제 강수량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하려고 했는데, 이 결합되는 대상이 된 이 강수량 데이터에
이 뭐 키값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뭐 진달래밭, 삼각봉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국내에서 강수를 측정하는 지역이랑 이거랑 이렇게 이 태풍 데이터랑 100% 이렇게 매핑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쉽지 않았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잘 봤고 그다음에 뭐 태풍 시간 경과에 따른 풍속 이런 것들은 쭉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저는 이렇게 필터를 2022년으로 걸어가지고 쭉 뭐 자세하게는 안 봤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흰남노 같은 되게 강력한 태풍이 있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지속되는 것들이 이렇게 잘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뭐 이런 측면에서 또 한번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사실 이런 스타일의 화면은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 요 소방본부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배경에 지도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차트들을 좀 띄워가지고 원래 태풍이 오게 되면은 이 119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태풍이 어느 정도 경로에 근접했을 때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라인 차트는 이 신고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119가 전화 얼마나 폭주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라서 당시에 이제 2020년도에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꽤나 강력하게 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할수록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라인 차트에 저 포인트 부분이 있죠. 저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들. 되게 인접하게 되면은 전화가 많이 오고 현장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태풍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이렇게 태풍이 올 때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태풍 지나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서 구조 활동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 제가 만들었었던 그 화면이랑 좀 유사해가지고 저는 되게 좀 잘 봤었고 제가 이제 여기서 기능적으로 한 가지만 제출하신 이센셜 트레이닝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잠깐 치울게요. 그렇게 이게 보다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태풍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태블로에서 또 좋은 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당겼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경로를 이렇게 뭐 남마돌이라는 태풍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 있었던 그 화면으로 돌리려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리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귀찮단 말이지. 그지? 태블로에서 이제 다 할 수는 있지만 좀 귀찮다. 그래서 저는 보통 요 앞정을 뽑는 기능을 저는 되게 많이 써요. 요걸 이렇게 툭 뽑아버리면은 원래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 화면에 꽉 차는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잖아요. 그죠? 이 자리쯤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딱 이제 핏돼서 맞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앞정을 딱 뽑았을 때, 화면이 이제 크게 되면서 뭔가 다른 차트들에 영향을 주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을 이제 허용을 해주면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좀 쉽게 딱 원상복구, 처음에 있었던 그 화면으로 좀 돌아가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능은 제가 이걸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리 스크롤을 하시더라도 이 앞정을 이렇게 딱 뽑으면은 항상 이 화면에 딱 태블릿과 지도를 핏되게 딱 그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이 지도의 위치는 뭐 아까 대시보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도를 넣고 나머지 차트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이런 테크닉들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더미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필드를 그냥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make point라는 함수는 이제 점 찍는 함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30하고 이제 마이너스 100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게 위도고요. 요게 경도인 것 같아요. 위도, 경도. 4326은 우리가 위경도 좌표계를 나타내는 그 고유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326은 그냥 고정으로 딱 박아 놓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숫자는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대략적으로 38에 뭐 128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근의 점이 하나가 찍히겠죠. 제가 이거 적용을 한번 눌러보면은 더미 필드가 하나 생성이 될 거고요. 이 더미 필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크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지도를 겹치는 거죠. 점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제가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봅니다. 일단 뭐 여기 찍혀 있어요. 다시 지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맞네요. 네, 맵, 제가 이 타입을 점이 아니라 맵으로 바뀌니까, 여기 지금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선명하게 보여드릴까요? 흰색으로. 네, 이렇게 지금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0이라고 이제 해 둔 거를 이렇게 몇 번의 실험을 통해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정답을 알려드려 볼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0.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이 어디다 찍히느냐? 여기 가죠. 여기 뭐 어디입니까? 남태평양입니까? 그쪽에 점이 하나 찍히는 거죠. 여기 확인을 일단 눌러주고 요 점의 위치는 이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몇 번 이렇게 넣어보면서 편집을 하면서 찾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시보드로 넘어가서 지금 점은 여기 있죠? 점은 여기 있어요. 지도는 여기 딱 핏대죠. 아무리 이렇게 뭐 한다고 해도 열심히 탐색한다고 해도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은 네 지도가 여기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걸 조금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조금 한번 해주게 되면은 색깔을 뭐 불투명도 이렇게 줄이고 그죠? 이게 이걸 안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테두리도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면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넣어놓은 건 이제 그 위치를 딱 이제 고정시켜서 잡아놓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열심히 탐색을 하시다가 다시 원복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 X 마크, 이 앞쪽 마크를 뽑아버리면 여기 지금 점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지도가 고정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0이라는 그 위도 경도는 제가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 찾은 거고 여러분들이 그 수정하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적절한 위치로 지도를 갖다 놓으실 수 있고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적인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메이크 포인트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까지 코멘트 할 건데 혹시라도 뭐 더 덧붙이시는 내용 있으실까요? 저도 미리 보다 보니까 똑같은 그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사실 해결책은 못 찾고 그냥 저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좋은 걸 하나 배웠습니다. 네. 점을 적당한 위치에 찍어 놓으시고 그 점을 숨겨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차원으로 가면은 이게 필터 걸렸을 때 여기 이렇게 필터 걸리면은 지금은 이게 여기라서 이제 그런데 필터 걸렸을 때는 저 세팅이 그 아까 메이크 포인트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아이디어는 한번 챙겨 두시면은 사용자를 조금 배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제출해 주신 분 중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요거는 역시 프로젝트 계속해서 참여해 주고 계신 고연채님이신지 고영채님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함께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태풍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요건 지금 세로 조금 길어가지고 하나면에 안 담기는데 아래쪽에 태풍 전후 대형마트 우유 판매량까지 같이 기록을 해주신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그 뒤에 이어서 팔로우업 좀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보면 우리나라에 또는 아시아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 태풍의 이름들이 상단에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바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즉, 우리나라에게 친숙한 이름인 이제 태풍에 대해서 위력을 가졌다는 것을 코멘트 주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태풍 발생 건수 및 지속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시작 기간과 종료 기간 사이에 아마 데이트 디프 함수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계산식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하단에 보면 오른쪽에 지금 각각의 태풍 경로가 나오고 있는데 음, 전반적으로 한 화면에 지금 색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해결책을 드리고 싶다면 상단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저기 워드 클라우드 대신에 트리맵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클릭하셨던 것처럼 필터를 적용하면 지금과 같이 영역들, 즉 빈여백들이 많기 때문에 저 음, 부분을 뭐 하이라이팅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 상단에 있는 부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음, 하단에 보시면 스크롤 내려가 보면 다른 데이터랑 연동을 해서
태풍 전후로 우유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요게 사실은 저도 보니까 처음 접하다 보니까 신기해하기도 했었는데 요 부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2022년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한 2022년에만 발생한 형태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참여해주신 분의 이제 현재 업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마 저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본인에 맞게끔 잘 적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저도 아래쪽만 얘기를 드릴게요. 위쪽에서는 워드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뭐 테이블 형태, 지도 형태 기본적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잘 보여주셔가지고 잘 봤는데 아마 이제 몸담고 계신 인더스트리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연결 한번 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뭐 저는 이 인더스트리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데이터에 어떤 오류나 이런 거 없이 정확하게 처리가 돼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끄집어져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태풍이 오고 나서 마트에서 우유의 어떤 이 판매량이 줄어드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은 향후에 인제 태풍이 온다라고 뭐가 예보가 왔을 때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액션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현장에 이 현장에 계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현장에 계시는데 이게 관심사여서 하신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이거를 한번 연동을 시켜 보면서 "내가 한번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쪼끔만 제가 기능적으로 여기서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요 인사이트를 적어 주셨어요. 여기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네모를 치고 있는데 일평균이 인제 이 태풍 발생 전보다 태풍 발생 후에 적게는 10% 많게는 20% 까지도 이 "대형 마트에서 우유 판매량이 감소한다."라고 글로써 적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요게 파란 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평균 발생 전이고요. 오렌지색이 인제 일평균 발생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각각 매월을 봤을 때 파란색 짝대기에서 오렌지색 짝대기로 이렇게 갈 때 이게 인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죠? 이 10% 에서 20% 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직접 좀 고 숫자를 적어 주면 전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기능적으로 쪼끔 쉽지 않아 가지고 좀 어려워서 고걸 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는지 제가 고까지 잘 모르겠는데 고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적게는 10% 많게는 20% 까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거를 차트에서 한번 확인시켜 줘 보자는 그래서 제가 요 차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요. 여기다가 인제 오렌지색 위에다가 레이블을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식을 그냥 심플하게 하나 만들면 돼요. 이 증감률이라는 게 실제 그 증감률로 계산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증감률 저는 뭐 2 번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일평균 발생 어 후 이게 위로 와야겠죠. 이게 인제 분자로 와야겠죠. 요렇게 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썸을 칠게요. 썸을 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일평균 발생 전 요렇게 하고 빼기 1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전과 후의 증감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제 그 산식 요게 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게 제가 적용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다음에 요 증감률 툴을 제가 레이블에 이렇게 얹으면은 네. 이거는 지금 레이블을 제가 이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안 붙을 거예요.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붙으면서 인제 이 지금 여기서 파란색에서 오렌지색으로 갈 때 4%가 떨어졌다. 파란색에서 오렌지색으로 갈 때 19% 그죠? 마이너스 0.189 니까 19%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진행할 때 한 9% 정도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인제 보여주는 건데 굳이 이 파란색에는 레이블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떨어진 부분만 강조를 하면 되니까 이 오렌지 짝대기 위에만 레이블을 붙이고 파란 짝대기 위에는 레이블을
동일한 숫자 이건희와 근데 붙여놓으면 헷갈리니까 이거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레이블 들어가가지고 최대 최소를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러면은 이 패널을 찍으시면 돼요. 범위에서는. 네, 패널을 찍으시고 이 필드 선택을 이렇게 자동으로 두지 마시고 이거를 특정 값으로 두시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레이블 최소, 레이블 최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가 레이블 최소, 최대. 레이블 최소는 지금 요게 최소고 요게 최대잖아요. 그죠? 발생 전이라는 게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앞에 있고 발생 후라는 게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뒤에 있단 말이에요. 뒤에다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레이블 최소를 이렇게 띄고 레이블 최대에만 이렇게 붙이면은 오렌지색 짝대기 위에만 아까 커멘트로서 적어주신 그 퍼센트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퍼센트 서식이나 이런 거를 뭐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내려가는 삼각형 해가지고 뭐 빨간색 글씨로 한다든지 뭐 적절히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좀 구현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차트에 적어 놓으셨던 그 인사이트들이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보면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우리 강 이사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아마 결합된 축이다 보니까 퀵탭을 계산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맞습니다. 적용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 축에 대한 지금 제목이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아마 음. 결합된 축 형태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적용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좋은 아마 피드백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중축이면은 레이블 마크 카드가 이제 따로따로 생기니까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 결합된 축 차트로 그려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그래도 그 안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설정해서 붙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이제 우리 통계왕 홍씨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태풍 풍속 탑 30위의 경로. 이건 뭐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뭐 탑 10으로 할 수도 있고 탑 20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표현을 하셨는데 요 화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은 논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태블로에 있는 좋은 기능들, 매개 변수와 계산식, 필터 같은 것들 잘 적용하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누적 막대 차트도 잘 적용하신 것 같은데, 음, 어,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 끼치는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초속과 종속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미쳤는지, 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좀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전반은 좋지만,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쭉 이제 현황 정보를 한번 나열을 해주셨는데 조금 어떤 테마를 가지고 했으면 좋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코멘트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은 좀 바로잡아 드릴 부분을 저는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지도가 아무리 봐도 태풍의 경로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요거는 지금 경로를 따라가는 이 선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자로 들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요거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데이터의 이제 이 시간 측면에서 날짜 시간 측면에서 가장 이 뎁스 있는 단위는 시간이거든요. 분단위 초단위는 안 나와 있고 시간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시간으로 해주면은 경로가 조금 더 매끄럽게 그려질 겁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그 관측 시간대별로 태풍의 경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또 좀 기술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이 흰남노 태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흰남노 태풍을 이렇게 한번 눌러 보면은 경로는 좋아요. 뭐 이렇게 와서 저렇게 갔다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 우측에 있는 누적 막대 차트가 어,
두 개가 나오죠. 8월과 9월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이 오른쪽에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두 개가 나오냐, 태풍이 한 개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건수는 도대체 뭐냐. 월별 태풍의 크기면은 흰남도를 눌렀으면 이게 흰남도가 그냥 한 건인 거지. 13건은 뭐고 31건은 뭐냐, 인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은요. 좀 쉬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제가 그래서 봤어요, 들어가서. 그 측정값을 이제 카운트 데이터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엑셀에서 한번 열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흰남노 태풍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각각의 시점별로 어떤 위치가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점에서의 예상 데이터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 한 건에 대해서 이 데이터의 로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적으면은 뭐 10개, 20개고, 뭐 많으면은 뭐 몇십 개까지 있어요. 지금 흰남노는 몇십 40개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13과 31의 합이 아마 44인 것 같은데, 44 줄의 이 흰남노 관련 데이터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카운트 데이터를 쓰신 거는 데이터의 로우의 개수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우의 개수를 여기서 진짜 살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제가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흰남노를 굳이 제가 안 눌렀을 때, 제가 드린 태풍의 개수가 350건이나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예, 100건보다도 적었었거나, 이거 한 100건 이하였을 거예요, 아마, 태풍의 개수가. 근데 352건이라고 쓰셨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흰남노를 눌렀을 때 왜 그럼 두 개가 나오냐? 흰남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설명이 앞에서 된 것 같아요. 이 데이터 흰남노는 아마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8월과 9월에 걸쳐서 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8월 말에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이동 경로가 이렇게 쭉 돼가지고 이제 쭉 빠져나갔을 때가 이제 뭐 9월인가 이렇게 돼서 두 달에 걸쳐서 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굳이 제가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막대 차트를 한번 수정을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를 바꿔야겠죠. 요 이제 측정값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의 이제 국문명을 가지고 제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카운트 고유를 할 겁니다. 카운트를 하면 안 되겠죠. 카운트를 하면 지금 이 숫자하고 똑같을 겁니다. 안 바뀔 거고요. 카운트 고유를 해가지고 이렇게다 밀어 넣고, 그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밀어 넣어서, 기본적으로 측정값을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 그림이 이렇게 되면 이제 태풍의 건수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흰남노에 대해서 8월과 9월이 이제 같이 나오는 그 현상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로축을 그냥 월별이라고 했는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 태풍이 최초로 관측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월을 쓰겠다 그러시면은, 가로축도 그냥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음, 제가 계산식 하나 만들어야겠죠. 예상을 뭐 하셨을 수도 있지만, 픽스 에러를 쓰면 되겠죠. 픽스 에러를 써가지고 각각의 이제 태풍별로 어, 미니멈 값을 잡으면 되겠죠. 미니멈 값이 아마 이제 관측이 최초로 일어난 시점일 거니까, 일시 이렇게 잡아 주셔가지고 만들어진 요 녀석을 하면은 각각의 태풍별로 전부 다 이제 이 아까 흰남노가 44줄이 있었잖아요. 44줄에 이제 이 태풍이 처음 관측된 그 시기가 쫙 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발생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누르고, 요거를 넣다가 불연속형 원로 하신 걸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까요? 네, 흰남노 가서 한번 해볼까요? 흰남노 이제 한번 눌러보면, 네, 왜 세 건이 나오는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건 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아까 그 8월과 9월의 이슈는 해결이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은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예, 이미지가 좀 더 그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후형, 중형 알 수 없음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흰남노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흰남노가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이게 뭐 소형으로 이제 더 커졌어요. 흰남노가 진짜 가면서 이제 중형 태풍까지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아마 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이제 저도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8월과 9월에 걸쳐서 나오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는 뭐 여기까지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네, 그게 행 하나가 1 카운트 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저랑 최정민 선생님이 태블로 배울 때는 저 기능이 없어서 우리가 로우 카운트를 구하는 게 불편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2020.2 버전부터 저 기능이 생기면서 행 하나가 1카운트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 카운트라는 필드를 쓰게 되면 음, 실질적으로 값을 빠르게 구하다 보니까 쓰게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슈퍼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행 하나가 1카운트가 되는 게 주문 음, 건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많이 쓰시다 보니까 네. 각각의 태풍별 이 경로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아마 음, 로우가 있는 것을 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아마 음, 하셔가지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마 피드백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데이터를 열어서 볼 수가 없다면 하나씩 차원에 있는 필드를 놓으면서 데이터의 수준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로우가 몇 건까지 있는지 네, 파악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요렇게 한 3 가지 정도 저희가 제출해 주신 화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코멘트를 해 주셨고 저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떨까요?" 정도 말씀드려 봤는데 한번 수정을 직접 해 보시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은 또 좀 의미 있는 개선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총 12회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네 번째 프로젝트까지 인제 소개가 됐고 인제 3분의 1 정도 왔으니까 쪼끔 더 힘을 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도 더 잘 준비해서 좋은 말씀 많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